우리가 담보침에서 이제 몇 가지만 우리가 좀 조심하면 돼요. 일단 지문은 5개니까. 자, 봐요. 자, 이제 우리가 이제 뭐를 보냐면 담보침에서는요, 먼저 뭐가 실 책임이에요. 담보침은 매도인은 뭐가 실 책임인데요. 만약에요, 매수인의 잘못이 있죠. 잘못이 있으면 이것을 뭐란다? 참작할 수 있다. 참작할 수 있어요. 알겠죠? 이게 첫 번째 중요해요. 자, 두 번째는요, 우리가 이제 전체인 거 말고요, 물건의 하자요. 물건의 하자에서요. 그러면 우리가 뭐 전부 타인의 권리건 잘 알잖아요. 이 물건의 하자에서 이것을 법률적 장애 있죠. 법률적 장애를 뭐로 한다? 물건의 하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물건의 하자에 대해서는 특정물의 시험에 뭐 거의 안 나올 거예요. 특정물하고 종류물 있죠. 이 종류물에 있어서 매수인은 반드시 뭐가 돼야 돼요? 선이 무과실이 돼야 돼. 권리의 하자에서 선이 약이냐만. 그 다음에 이 종류물에만 뭐가 있다? 하자 없는 물건을 청구해. 하자 없는 물건을 청구하는데 이것을 뭐라 한다? 완전물 급부 청구라고 그래. 이 완전물 급부 청구라고 하는 것은 완전물 급부를 청구하면 뭐를 못한다? 계약을 해제를 못해. 또 뭐를 못한다? 손해배상을 못해. 그래서 해제 후 뭐 할 수 있다? 손해 있으면 손해배상을 청구해요. 그런데 아무튼 완전물 급부 청구라는 것은 종특정물에는 절대로 없다. 어디만 있다? 종류물에만 있다. 이게요, 다른 시험에는 안 나왔는데, 우리 시험에는 안 나왔는데 다른 시험에는 2번이나 나왔어. 알겠죠? 특정물의 경우 하자 없는 물건을 청구한다. 그러면 돼, 안 돼? 안 된다니까. 이거 잘 알아야 된다니까요. 알겠죠? 그래서 일단 물건의 하자 이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요, 또 뭘 보냐면, 여기서 재책기한이 몇 개월이죠? 물건의 하자에서요, 재책기한이 몇 개월? 6개월이죠? 이 6개월은 재책기간이거든요. 그런데 판례가 뭐라 했냐? 손해배상이요? 여기 봐봐. 손해배상 청구권이잖아요. 우리가 형성권은 재책기한이죠. 청구권은 소멸시효잖아요. 그러니까 청구권이죠. 청구권은 10년의 소멸시효 또는요 6개월의 재책기간이 걸린다 이렇게. 그래서 판례가요, 물건의 하자에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10년의 소멸시효에 걸릴 수 있다. 이거 우리 시험에요 3년인가 4년 전에 한번 나왔어. 알겠죠? 다른 시험에도 다 나오고. 이게 중요하죠. 그 다음에 또 이제 경매가 있어요. 경매는요, 경매가 반드시 무효가 되면 안 돼. 무효가 되면 책임이 없어. 첫 번째요. 자, 두 번째, 경매에서는 1차적으로 채무자 또는요 물상 보증이 책임지고요. 그 다음에 2차적으로 누가요? 2차적으로는 배당받은 채권자가 책임을 져. 이게 중요해. 1차적으로 채무자. 그 다음에 경매는요, 물건의 하자는 경매 책임진다 안 진다? 안 져요. 무슨 하자? 권리의 하자만 책임을 져. 물건의 하자가 뭐가 있다? 여기 법률적 장애 있죠? 책임을 안 져. 법률적 장애는요, 그래서 물건의 하자, 권리의 하자 이렇게. 그 다음에요, 경매에서는요, 원래는요 손해배상 책임이 있어요 없어요? 손해배상이 없어요. 알겠죠? 내 집 팔린 것도 서러운데 손해배상까지 하라. 그럼 죽어야죠. 알겠죠? 그런데요, 하자가 있음을 알면서 뭐 하지 않는다? 고지하지 않는다. 그럼 책임을 져요. 알면서 고지하지 않는다. 책임을 져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걸 잘 알아야 돼요. 경매에서.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채권이 있어. 채권은 여러분요, 채무자의 자력을 담보한다는 말의 뜻은 무슨 말이냐? 이런 거예요. 자, 갑일한테 돈 빌렸죠. 그런데 갑이 그럼 채권 가지고, 이러면 채권은 사고 팔고 할 수 있어 없어? 채권? 있어요. 매매할 수 있어? 채권 매매할 수 있어? 매매. 그런데 여러분요, 전번 시간에 매매는 뭐를 매매한다고 그랬어? 오케이. 재산권하고 대금을 바꾸는 걸 매매라고 그래. 그럼 재산권이 뭐예요? 물권하고 채권하고 유가증권을 재산권이라고 그래. 물권하고 채권이 재산권이라고. 그러니까 팔 수 있죠. 그러니까 채권을 양도한단 말은 채권을 팔았다 이 말이죠. 그럼 내가 채권 샀는데요, 내가 그럼 이 사람 돈 없으면 그럼 어떻게 해? 내가 물어볼 거 아니에요. 물어봤더니 뭐라고 한다? 걔 돈 없으면 내가 대신 줄게. 그걸 자력을 담보한다고 그래. 걔 돈 없으면 내가 돈 줄게. 뭐 신경 써. 이렇게. 그걸 자력을 담보한다고 그래. 이해됐죠? 그러니까요, 채권에서 이행기가 도달한 것을 채권을 파는 경우가 있고, 이행기가 도달하지 않았는데 파는 경우가 있죠. 어제가 돈 갚을 날짜예요. 그걸 나한테 판 경우가 있고, 한 달 뒤에 돈 갚을 날짜가 도는 걸 파는 경우가 있죠. 그럼 나는 아직 이행기가 도달 안 했으면 나는 지금 가서 돈 갚으러 갈 수 있어 없어?
없죠. 그러니까 이때는 언제다? 이때는 언제요? 이행기에 돈이 있어야죠, 그 사람이. 이행기에 자력을 담보한다. 지금 여기 이행기에 도달했으면 언제든지 돈 갚을 수 있죠? 그러면 계약 체결 당시 자력을 담보한다 이 말이에요. 무슨지 알겠죠? 체결 당시 이렇게. 그래서 이것을 봐야 돼. 이게 이제 우리가 570, 572, 574, 576, 576 여기는 보통 여기서 시험이 나오니까요. 여기는 우리가 잘 공부를 잘 하지 않는 그런 분야에 속하고요. 그 다음에 물권의 하자에서 확대 손해가 있어. 확대 손해, 의무 위반하고 귀책 사유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은 한 4년 전에 한번 시험에 한번 나오긴 나왔어요. 알겠죠? 기본적으로 이쪽이 이제 잘 터치를 안 하는 분야니까 잘 아시고요. 자, 문제 한번 보죠. 담보책임은 고의 과실은 요건이 아니죠. 무슨 책임이라 했죠? 무과실 책임. 잘 봐봐. 매도인이죠. 매도인 누구예요? 채권자예요? 채무자예요? 채무자죠. 매도인의 잘못이죠. 그러니까 채무 불이행이죠. 그러니까 계약을 최고 없이 해지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죠. 116이죠. 여러분 수량을 지정한 매매, 맨 끝에 박스에 봐. 수량을 지정한 매매, 그것은 평당 100만 원이에요. 그것을 수량을 지정한 매매라고 그래요. 면적을 가격을 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를 포함해. 파악해. 그런데 봐봐. 그 위에 뭐라고 나왔죠? 등기부의 평수에 따라서 특정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요, 내가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에요. 아, 이거 몇 평이에요? 아, 이거 30평이에요. 등기부예요? 그거 얼마에 파실 거예요? 나는 이거 3억 이하는 절대로 안 팔아요. 죽었다 깨어나도. 그러니까 말하지 마시오. 이렇게. 그럼 3억 주면 팔 거예요? 아, 3억 주면 팔죠. 3억 주고 팔았어. 그러면 30평에 3억이니까 평당 얼마의 판꼴이죠? 평당 1,000만 원 판꼴이죠. 그런데 계약서에다가 평당 1,000만 원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등기부상의 면적이 30평이니 3억 원에 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건 수량을 지정한 매매가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평당 1,000만 원 꼴이죠. 그런데 평당 1,000만 원 꼴인 거지 평당 1,000만 원에 계약합시다 이렇게 한 건 아니잖아요. 알겠죠? 그래서 그건 수량을 지정한 매매가 아니라고. 수량을 지정한 매매는 반드시 어떻게 해야 된다고? 평당 얼마 이렇게. 여러분요, 지금 혹시 다산 신도시 같은 데 경우 상가 임대할 때 가격마다 다 달라요? 아니면 그렇지 않으면 평당 얼마 딱 정해졌어요? 아니요, 달라요. 달라? 아, 그러면 이건 뭐 아닌데, 여러분요, 우리가 이제 강남 이런 데 있죠? 이런 데는 대부분 다 어떻게 강남 쪽 이런 데는 새로운 빌딩 같은 것은 그냥 평당 얼마 딱 정해져 있어요. 임대료가. 평당 4만 원, 관리비 얼마 딱 이렇게. 왜냐면 보통 중앙 집중으로 해서 난방이나 냉방을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관리비가 비슷비슷하죠. 그러니까 관리비는 그냥 평당 얼마 이렇게. 그러니까 임대료가 평당 얼마 그러면 그것을 수량을 지정한 임대차라고 그래요. 수량을 지정한 임대차. 알겠죠? 그래서 제가 다른 데 학원 한번 갔을 때 그 학원은 무슨 저축은행 위에 있었거든요. 근데 그 임대료가요 평당 2만 원이요. 평당 2만 원. 그러니까 평당 2만 원이니까요. 거기는요. 예? 아, 그래서 그래요? 평당 2만 원 이렇게 돼 있으니까 뭐가 좋냐면 100평을 해도 200밖에 안 되잖아요. 그럼 100평을 구하면 이제 실제 전용 면적하면 한 50, 한 5평 정도 되죠. 실제 쓸 수 있는 면적이요. 그러면 학원하고 나서 옆에다가요 또 뭐 하나 독서지 같은 거 하나 조그맣게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단 말이죠. 알겠죠? 그러니까 항상 그것을 수량을 지정한 임대차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항상 평당 얼마 이렇게 돼야 돼요. 등기부상 면적 기준 절대로 아니에요. 아시겠죠? 그걸 알아야 돼. 자, 117. 경매가 무효가 되죠. 그러면 담보 책임이 있다 없다? 없다. 우리 시험은 그렇게 안 나와. 강제 경매 절차가 무효가 된 경우 담보 책임을 물을 수 없다 이렇게 나와. 변호사 시험이니까 길게 나왔잖아요. 그 다음에 경매 물권의 하자 책임진다 안 진다? 안 진다. 물권의 하자는 뭐라고 한다? 법률적 장애. 자, 119 경매 하자가 경미하죠. 하자가 경미하다 별 지장이 없다 이 말이죠. 매도인에게 하자 없는 물건의 급부 의무를 지면은 매도인은 큰 손해야. 하자는 별로 없는데 우리 그런 거죠. 뭐죠? 예를 들어서 벤츠 같은 거 이렇게 했단 말이죠. 누군가 옆에요 문콕 있어. 문콕. 알겠죠? 이걸 갖다 수리하려면 돈이 너무 많이 드는데 어떤 보면 봐도요 나는 없는데 옆에서는 콕 했다고 따진 사람이 있어 없어? 아무리 봐도 없는데. 알겠죠? 이런 경우를 얘기하죠. 상담한테는 경미에서 손해가 전혀 없는데 이것을 다시 도배를 색을 칠한다 그렇게 하면 엄청나게 큰 비용이 들잖아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말이죠. 그래서 큰 불이익이 있다. 그러면 완전물 급부 청구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다시 도색에 와라 똑같이. 그러면 돼 안 돼? 안 된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확대 손해죠. 확대 손해 의무 위반 플러스 귀책 사유가 있어야 돼. 의무 위반 귀책 사유. 확대 손해가 뭐죠? 봐봐. AI 걸린 닭이 있죠. AI 걸린 닭을 3마리로 공급했는데 양기장이요 1,000마리의 닭이요 AI에 걸려 다 죽었다 이 말이죠. 그러면 하자 없는 물건을 공급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하자 없는 물건을 공급했는데 3마리만
AI에 걸려야 되는데 나머지가 다 죽었잖아요. 그럼 확대 손해라고 그래.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럼 이 확대 손해가 있을 때 내가 잘못된 물건을 준 거 맞죠? 귀책 사용. 그 귀책 사유에 내 잘못이 있어야 돼. 의무 위반이 있어야 돼. 전혀 이놈 닭새끼들이요. 입을 꼭 다물고 있으니까 아픈지 안 아픈지 모르고 뒀단 말이죠. 그러면 의무 위반이 있어 없어? 없죠. 그럼 책임자 앉아? 안 진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렇게. 그 다음에 121번 악의의 매수인은 악의의 매수인의 매도인은 담보 책임을 진다 안 진다? 아니야. 하자담보잖아요. 하자담보는 매수인은 반드시 뭐가 돼야 돼? 선의 무과실. 악이라잖아요. 담보 책임 안 지죠 매도인은. 그 다음에 122번 아무리 하자가 있어도 목적을 달성할 수 있죠. 무슨 봐봐. 전부 타인의 권리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아니 전부 타인의 권리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가 안 나오죠. 일부 타인의 권리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수량 부족으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이 영위권 등의 제한으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목적 달성할 수 있으면 계약하지 못해요. 뭐만 청구해? 손해배상만. 알겠죠? 그 다음에 매매 목적물인 서화 부도 쓴 그림 그린 거죠. 위작으로 바뀌어서 그럼 하자가 있네요. 알겠죠? 내가 그랬나 보네요. 알겠죠? 매도인의 담보 책임이 발생해도 매수인은 착오를 이유로 매매 계약을 말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이게 무슨 말이죠? 담보 책임하고 착오는 그렇죠. 경합한다. 옛날에는 어때요? 담보 책임하고 착오가 있으면 담보 책임으로만 해결했는데 지금요 3년 2년 전에요 담보 책임과 착오는 경합한다. 그래서 우리 작년 시험 한번 나왔죠? 그래서 입이 한번 또 나올 수 있어. 알겠죠? 자, 이제 작년 거 한번 볼까요? 자, 124번 특정물 매매죠? 특정물 악이 해지할 수 있다 없다? 없어. 오직 선의 무과실. 그 다음에 변제기에 도달했죠. 도달했으면 계약 당시 자력을 담보함으로 추정. 우리 시험에는요 추정을 본다로 해서 틀렸어요. 사실 이게 되게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가 추정을 무조건 본다로 바꾸면 안 돼. 의미가 없어.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거예요. 계약 체결 당시냐 이행기냐 이 말이 중요해. 이미 도달했으면 계약 체결시고 이행기가 도달하지 않았으면 이행기의 자력을 담보한다. 이 말이 중요한 거지 추정이란 말이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아무 데나 갖다 들이대면 코딱지가 돼버린단 말이죠. 알겠죠? 그런데 우리 시험에는 이것들이 생각 없이 내가지고 추정을 본다로 해서 틀린 적이 한 번 있어. 알겠죠? 그래 뭐한다? 추정한다. 아시겠죠? 자요 무효 경매가 무효래. 담보 책임 물을 수 없다. 그 다음에 여기 또 나왔죠. 127번 하자 담보 책임이 성립하는지와 관계없이 착오를 유로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128번 종류매매죠. 종류물이 뭐죠? 하자 없는 물건 청구할 수 있죠. 하자가 없으니까 완벽하죠. 그러니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어 없어? 없다. 129번 매도인에 속하지 아니함을 전부 타인의 권리네요. 알고 있던 악의의 매수인은 알겠죠? 전부 타인의 권리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없다. 알겠죠? 손해 청구할 수 없다. 다만 그것이 줄거 매도인의 잘못으로 이루어지면 전부 타인의 권리를 이전할 수 없는 것이 오직 매도인의 잘못이다 이 말이죠. 그때 매수인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다. 그럼요 매도인의 잘못인지 아닌지는 누가 증명해야 돼? 매수인이 증명해야 돼.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 시험에는요 120번 앞에는 나오는데 뒤에 다만은 안 나왔어. 알겠죠? 그 다음에 130은요 오직 매수인의 잘못. 오직 매수인이 잘못한 거. 그러면 매도인은 책임지 않죠? 안 지죠 당연히. 오직 매수인의 기술사유. 매도인은 담보 책임을 지지 않는다. 여기 나왔잖아요. 대금도 면적을 기준. 면척이에요? 자, 대금도 면적을 기준. 이건 뭐다? 아파트 분양 계약이죠. 평당 100만 원. 이것을 뭐란다? 수량을 지정한 매매죠. 그런데 이건 부족하죠. 부족 동그라미 써. 거기다가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 썼어요.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 O다 X다. 혼자 쓰고 싶은 대로 써.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 없다. 알겠죠? 계약 체결상 과실 책임은 무슨 불능이다? 전부불능이다. 전부불능. 자, 그다음 574조는요. 574조는 오직 누구인 경우만 선인 경우만 대금감액 계약해제 손해배상. 자, 그럼 봐봐. 여기 봐봐. 똑같은 말인데요. 지금 그 밑에 것은요. 여기. 자, 576조. 576조 뭐죠? 저당권 전세권 행사죠? 뭐 없이. 선악 불문하고 계약 해제
그 다음에 손해배상이죠. 선악불문하고 저당권 전세권 행사. 봐, 저당권이 있는 집을 매수했어. 매수했는데 경매가 돼가지고 소유권을 상실을 했어. 알겠죠? 순서. 자, 그 다음에 가압류가 됐어. 가압류가 되어 있는 집을 매수했어. 매수했더니 판결문에서 압류가 돼가지고 압류가 돼가지고 경매가 돼가지고 소유권을 상실을 했어. 알겠죠? 그 다음에 여기 저당권이 있는 집 했네. 가등기가 있는 집을 매수했어. 매수인이죠? 매수했는데 이것이 본등기가 됨으로써 직권 말소가 됐어. 알겠죠? 다 똑같잖아요. 이게 없어졌죠? 뭐 때문에 샀는데 뭐 때문에 없어졌어. 알겠죠? 그러면 이 세 가지는 다 576조 담보책임. 선악불문하고 계약해제, 손해배상. 그래서 봐봐. 가압류의 목적이 된 부동산을 매수한 사람이 가압류에 기한 강제집행. 강제집행은 뭐죠? 압류로 인한 강제경매죠. 압류로 인한 강제경매로 소유권을 상실하죠. 선악불문하고 계약을 해지하고 선악불문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런데 여기 원래 시험은 뭐냐? 악의의 매수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이렇게 나왔어서 틀린 것으로 바꾼 거예요. 알겠죠? 선악불문하고 576조니까 됐죠? 그 다음에 자,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가 뭘 하나 보냐면 환매하고요. 지금 환매 없죠? 환매. 자, 환매는요 몇 년이다? 부동산 몇 년? 5년. 동사는 3년. 언제 해야 돼? 계약 후다, 동시에다. 동시에. 기간은 연장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럼 여기서 문제. 환매 기간을 약정하지 않으면 환매는 효력이 없다. OX. 왜? 환매 기간을 정하지 않았어. 그러면 환매는 효력이 없다. OX? X예요. 환매 기간을 정하지 않으면 몇 년으로 봐? 5년, 3년으로 가는 거예요. 5년, 3년. 여기서 문제요. 환매 기간이 부동산 5년인데 7년으로 정해서 7년. 그러면 전부가 무효다? 2년만 무효다? 2년만 무효다. 2년만. 알겠죠? 그 다음에 환매대금은 뭐를 환매대금이라고 그래? 환매대금은 매매대금. 매매대금하고 뭐하고? 매매비용. 비용을 합해서 환매대금이라고 그래. 환매대금. 여기서 문제. 환매대금은 언제나 매매대금과 매매비용을 초과할 수 없다. OX. 언제 초과하죠? 특별한 얘기 있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우리는요, 환매는 두 가지가 있어. 약정이 없으면 이렇게. 약정이 있으면 가능하다 이 말이죠. 약정이 없으면 대금, 이자와 과실은 상계한 것을 본다. 그러면 약정이 있으면 상계 못할 수도 있다. 약정이 없으면 환매대금은 매매대금과 매매비용을 포함한다. 그러면 약정이 있으면 매매대금과 매매비용을 초과할 수도 있다. 알겠죠?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약정이 없으면 환매대금은 매매대금과 매매비용을 포함한다. 약정이 없으면 이자와 과실은 뭐한다? 상계한다. 약정이 없으면 또 두 가지. 알겠죠? 그 다음에 교환. 우리가 이제 교환에서 문제가 나오면 당하면 안 돼. 알겠죠? 교환은 뭐다? 유상, 쌍무, 낙성, 분료식이죠? 낙성, 분료식 이렇게. 유상, 쌍무, 낙성, 분료식 이렇게. 자, 유상에는 뭐가 있다? 유상이야. 유상은요, 매매대금. 매매대금 있죠? 매매대금은요, 뭐가 똑같다? 보충금 이렇게. 보충금, 매매대금 있고 계약금이 있고, 계약금이 있고요, 담보책임이 있고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죠. 왜요? 이 보충금이 매매대금이니까 보충금을 주지 않죠?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채무불이행이다.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자, 쌍무계약은요, 동시이행, 항변권하고 뭐가 있다? 위험부담이 있다. 그래서 교환계약을 합의한 후 건물이 멸실됐다. 태풍으로. 위험부담. 알겠죠? 그 다음에 교환계약이 되고 나서 토지하고 건물을 맞바꾸려죠. 잔금 날짜죠? 토지하고 건물의 이전 느끼는 무슨 관계다? 동시이행이다. 됐죠, 지금? 그래서 낙성이고 분료식이다. 그래서 항상 교환계약에도 매매대금, 계약금, 담보책임, 해적권, 동시함유권, 위험부담이 있다. 그런데 사례형 문제로 나오더라도 이걸 묻는 거예요, 이것을. 그걸 착각하면 안 돼. 절대로 또 뭐다? 여기 낙성계약이지 용물계약 그러면 안 돼. 왜? 맞바꾼다 해서 용물 그러면 안 된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금전은 교환을 할 수 있다, 없다? 금전, 돈. 금전 이외의 재산권이에요. 금전 이외의 재산권. 재산권은 뭐가 재산권이다? 채권, 물권, 유가, 증권 등을 포함하죠. 그래서요, 우리 시험에 뭐라고 나왔죠? 소유권과 주식을 교환할 수 있다. 이렇게 소유권과 주식
교환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소유권은 물권으로서 재산권이죠. 주식은 유가 증권으로서 재산권이죠. 교환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그렇게 나오는 것이다. 이렇게 교환 이렇게. 자 이제 우리가요 임대차 마지막으로. 자 임대차요. 뭐 시험이요 거의 안 나왔죠. 임대차는요 올해는 작년에도 그렇고요 여기 임대차가 별로 없어요. 알겠죠? 다른 시험들에서는요. 자 갑과 을이 이렇게 됐죠. 갑과 을은 갑소유 건물 1층에 대해서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으나 을이 임차에 점유하고 있던 1층에서 발생한 화재로 지금 여러분요 지금 여기 1번하고요 그 임대차에서 135번하고 같은 거예요. 아직 우리 시험이 아직 안 나왔는데 이게요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왜냐하면 우리가요 화재가 났을 때 임차인은 어느 부분까지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되냐 이 말이죠. 만약 여러분요 봐봐요 이 건물이에요. 예를 들어서 저기 쿠쿠에서 한번 옛날에 한번 전기가 한번 정전된 적이 있었거든요. 전기 한번 다 나가지고 강의를 못한 적이 한번 있어요. 알겠죠? 변압기가 터져가지고 뭐 쿠쿠 앞에 무슨 전기 변압기가 있나 봐요. 그래서 전기를 많이 쓰다 보니까 거기 터져가지고 그래서 이제 뭐 더 큰 용량을 해가지고 관계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 첫해 내가 처음에 왔을 때 그랬단 말이죠. 그래서 만약 화재가 발생했다 해봐. 그럼 누군가가 손해를 입어야 되겠죠. 근데 그 부분만 화재가 난 것이 아니고 밑으로 화재가 내려올 수도 있고 밑에서 위로 올라갈 수도 있잖아요. 이걸 누가 어느 부분까지 책임을 져야 되는가 아주 중요하죠. 알겠죠? 그런 것들이 이제 135번의 판례가 자세히 나와 있어. 알겠죠? 그래서 이건 보면 전원 합의체란 말이죠. 그래서 시험에 반드시 나온다. 알겠죠? 2017년이니까 얼마 안 돼요. 알겠죠? 2년도 안 되잖아요. 그래서 나올 수 있는데 자 1번 봐봐. 다시 이 위에 1번. 그래서 1층뿐만 아니라 갑이 점유하고 있던 갑집의 갑은 2층이고 임차인은 1층인데요. 1층에서 불나가지고 2층까지 불타버린 거예요. 1번 건물에서 화재가 갑이 집에 관리하는 영역, 임대인이 집에 관리하는 영역에서 화재가 발생했죠. 그럼 임대인은 임차인한테 손해배상 청구해 못해? 못하죠. 그래서 가운데 두 번째 쪽 가운데 갑은 이렇게 명의 때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 1층에서 발생한 화재가 원인 불명이다. 그럼 원인 불명 그러면 이런 봐봐. 화재의 원인이 불명이다. 누가 입증 책임진다? 여러분요 임차인이 입증 책임지는 거 세 가지. 임차인이 입증 책임지는 거 세 가지. 오케이 뭐요? 임차인이 입증 책임지는 거 뭐다? 화재 원인 불명이다. 화재 원인이 불명일 때 임차인이 입증 책임지죠? 뭐를 지급했다? 차임을 지급했다. 또 보증금을 지급했다. 보증금을 지급했다. 이것은 누가 입증한다? 임차인이다. 그래서 화재의 원인이 불명 그러면 을은 임차인은 원칙적으로 손해배상 책임을 져. 화재 원인이 불분명이죠? 그러면 입증 책임을 져. 입증 책임. 을이 입증을 못하면 손해배상 책임을 져. 디귿은요 재밌는 것이 봐봐요. 봐봐. 1층하고 2층이 둘 다 갑의 건데요. 갑이 을한테 월세를 줬잖아요. 그런데 1층에서 화재가 을의 갑에요. 주인집 2층까지 불타버렸다 이 말이죠. 자 읽어. 1층과 구조상 불가분의 일체를 이루고 있는 2층에서 발생한 재산상의 손해. 그래 1층이 불타가지고 2층까지 불타버렸다 이 말이죠. 화재가 2층까지 갔다 이 말이잖아요. 이런 경우에요 을에게요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갑이 증명을 해야 돼. 갑은 맨 끝에 증명을 해야 돼. 자 그럼 다시 화재의 원인이 불명해요. 누가 한다? 임차인이 한다. 그런데요 1층에서 화재가 2층까지 갔어. 올라가가지고 이게 하나로 돼 있어. 그러면 이제 갑이 그러면 을한테 손해배상 청구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너 때문에 내가 피해를 입었다고 증명을 해야 돼. 알겠죠? 자 그러면요 135로 봐봐. 135번 밑에 임차인이 임대인 소유 건물 일부를 임차에 사용하던 중 임차 건물 부분에서 화재가 발생. 1층에서 임차 건물 부분이 아닌 부분까지 2층까지 불에 탔다 이 말이죠. 그런데 이것이 구조상 일체로 돼 있다. 일체로 돼 있다. 임차인은 자기가 했다 하는 것을 뭐하지 못하는 한 증명하지 못하는 이상 원칙적으로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로 배상할 의무가 있다. 이렇게 돼 있죠 지금. 자 지금부터 이제 읽어. 자 뭐라고 했다? 해설 보면 가운데 봐. 임차인은 이렇게 됐죠. 일단 화재 등으로 소멸되면 임차인은 증명을 못하면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이렇게 됐죠. 자 그다음 그 밑에 까맣게 임대차 계약 존속 중에 발생한 화재가 임대인이 집에 아까 우리 했었죠. 임대인이 집에 관리하는 영역에서 존재했다. 그러면 임차인은 책임진다 안 진다? 안 진다. 그래서 임대인은 손해배상 책임을 임차인에게 물을 수 없다. 우리 시험에 나오면 까맣게만 나온다고.
자, 그 다음 밑에 문제는 뭐냐면 임차인이 건물 소유 일부를 임차에 사용하던 중 화재가 발생하여 임차 건물이 아닌 부분까지 불에 타 임대인에게 재산성 손해가 발생했다. 그게 됐죠. 그러면 임차인이 그러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특별한 사정으로 인해 이러한 손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면 임차인은 손해에 대해서 책임을 부담한다. 하지만 이런 봐봐요. 그러니까 이게요, 1층의 화재로 인해서 당연히 2층까지도 불이 달 수 있다. 이것을 임차인이 알고 있으면 여기 화재에 대해서 당연히 증명을 한다 이 말이죠. 뭐죠?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이 말이죠. 그런데 손해배상을 얼마를 청구할지 알아 몰라? 모르죠. 그래서 한번 봐봐. 손해배상을 임대인이 구하려면 임차인의 계약상 의무가 있다는 점에서 누가 증명을 해야 된다? 임대인이 주장 입증을 해야 된다 이 말이죠. 지금 보면요, 여기 지금 판례가 둘 다 똑같은 거예요. 하나예요. 하나인데 지금 두 개로 나눠놨어 그래. 무슨지 알겠죠? 그래서 그렇게 보면 돼. 그래서 여러분요, 봐봐 다시. 임대인의 영역에서 발생했다. 책임이 없다. 그런데 원래 화재가 발생하면 누가 책임지는 게 원칙이다? 임차인이 지는 게 원칙이다. 일체 불가분성이 있어가지고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임대인이 임차인 때문에 손해가 발생했다고 하는 것을 뭘 해야 된다? 증명을 해야 된다. 이렇게. 자요, 133. 대파손 언제나 임대인. 이건 뭐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없다 보시면 돼. 이건 대파손 언제나. 통상은요, 임차인이 이렇게. 자, 여기 보시면 지금 134번은 뭐냐면 부동산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권의 양도에 대해서 임대인이 아무런 보류를 하지 않고 승낙해서 봐봐 이 말이에요. 다음 갑 있고 을이 있죠. 여기요, 임대인인데요, 임차인이요 보증금 1억을 주고 이 집에 살고 있는데 이 보증금이 임차인 거죠. 보증금이 병한테 양도가 됐어. 또는요, 정이 또 이것을 압류를 했어. 가압류하고 또는요, 이 사람이 양수를 했어. 양수. 그럼 어때요? 나중에 갑이요, 1월 1일부터 10월 1일이면 10월 1일날 1억을 병한테 준다, 정한테 준다 이렇게 약속을 했다 이 말이죠. 그냥 준다고 그랬어. 언제요? 여기요, 3월 1일날 가압류가 딱 들어오니까요. 그러면 이 사람은요, 3월 1일부터 이제는 월세 낸다 안 낸다? 월세 내 안 내? 안 내죠. 그럼 3월 1일부터 10월 1일까지 7개월 동안 이자 한 달에 100만 원, 700만 원. 이거요, 갑이요 10월 1일날 무조건 1억을 준다고 했는데요, 근데 이놈이요 월세를 안 내는 거예요. 그럼 7개월이 연체됐잖아요. 그러면 7개월 연체 빼고 줘요, 그냥 줘요? 여러분, 당연히 공제하는 거예요. 내가 알았다고 말을 하든 말든 당연히 공제. 그래서 여러분 중요하죠. 봐봐, 임대차에서요 보증금 반환은 존속 중이다. 존속 중일 때는 임차인은 보증금에서 연체 차임을 공제하라고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알겠죠? 없다. 그런데 임대차가 종료했다. 그럼 어떻게 한다? 당연히 모든 채권을 공제한다. 당연히. 내가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죠. 그리고 채권이 보증금이 양도가 됐죠. 그러든지 말든지 보증금 반환할 때는 공제하고 반환한다 이 말이죠. 다시 한번 볼까요? 거기요. 자, 보증금 반환 채권 양도에 대해서 아무런 이의를 고려하지 않은 채 승낙을 했죠. 그런데 임대인은 양수인에게 반환할 보증금에서 임대차 목적 원상복구, 이놈이요 원상복구를 안 하고 나갔어. 그러면요, 임대인이 원상복구 해야 되겠죠. 돈 들어 안 들어? 들어. 그럼요, 그것을 당연히 공개한다. 당연히 공개한다. 아시겠죠? 자요, 136권 한번 볼까요? 을은 사과나무를 식재하여 과수원을 운영할 목적으로 갑소유 X 임야에 대해서 갑과 몇 년요? 여러분 잘 봐. 지금 여기요, 임야요, 임야 10년이에요. 할 수 있어요, 10년? 알겠죠? 할 수 있죠. 1번 차임 지급 시기는 매년 말이에요, 매월 말이에요? 매년이에요, 월이에요? 밑에를 한번 봐봐. 밑에 이거 가지고 매월로 해서 틀린 걸로 나왔어. 이거 밑에 봐봐. 동산이나 건물이나 대지 아니 그냥 토지 아니야. 대지 동산 건물 대지. 그러니까 동산 건물 그렇게 생각하면 되죠. 건물은 대지 위에 있으니까 이건 매월이고, 나머지 토지 대지 빼고 농지라든가 임야는 매년이야. 매년. 이 두 가지로 지금 구분해서 문제가 나왔다니까요. 웃긴 놈들이죠. 이걸 찾아가지고.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원래 지료는 농지, 땅 빌리거나 산을 빌릴 때는 어떻게 한다고? 매년에 한 번씩 준다 이 말이죠. 원칙적으로. 그런데요, 동산을 빌리거나 건물을 빌리거나, 왜냐면 건물 혹시 주택에 살면 주택 임대차죠. 매월 내잖아, 매월. 그래서 월마다 든다 말이죠.
이해됐죠? 그런데 임야가 돼지병으로 나머지는 다 뭐다? 매년이다. 매년. 아시겠죠? 자, 산사태로 줄고 복구가 필요. 산사태로 복구하는 것은 무슨 비용이라고 그래? 피로비라고 하죠. 피로비. 임차인은 피로비를 청구할 수 있어 없어? 있다 이렇게. 3번 갑이 산사태 예방을 위해서 필요한 옹복 설치라. 갑이 누구냐? 임대인. 예방을 위해 줄고 옹벽 설치 줄고 예방을 위해 옹벽 설치하죠. 이것을 보존행위라고 그래. 임대인의 보존행위를 임차인은 거부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거부할 수 없다. 유익비는 종료 전에 청구한다, 종료 후에 청구한다. 여기서는 원래 종료 전이라도 청구할 수 있다고 돼 있어. 유익비는 종료 후에 청구해. 전속기한이 종료됐죠? 나무가 있다, 사과나무가 있다는 것은 사과나무는 지상물이죠. 지상물. 그래서 갱신을 청구하고 갱신 안 해주면 지상물 매수를 청구하고. 나무가 땅 위에 있으니까 지상물이죠. 알겠죠? 그렇게 됐죠 지금? 자, 137. 갑은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갑 소유 X 토지를 임차한 후 동의 없이 알겠죠? 전대했죠? 1번 갑은 병에게 토지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죠. 왜요? 병은 임대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 그러면 갑은요 을에 대해서 해지를 하지 않는 한 차임을 청구할 수 있죠. 해지하지 않는 한 상실하지 않는다. 3번 무단 전대를 이유로 해지를 할 수가 있다. 갑은 을한테요 기간이 만료하죠. 물건이 현존하죠. 그러면 갱신을 청구하죠. 그런데 거절하죠. 뭐를 청구할 수 있어? 지상물 매수를 청구할 수 없다. 왜 없다? 이게 중요해. 오케이. 동의 없는 전대차. 동의 있는 전대차는 지상물 매수와 부속물 매수를 청구할 수 있는데 동의 없는 전대차는 청구할 수 없다. 이렇게. 동의 없는 청구할 수 없다. 5번 임대차 계약이 뭐한다? 전속하죠. 전속한다. 종속 동그라미 갑은 을에게 차임 청구. 갑은 을에게 차임 청구 이퀄 갑 손해 X. 갑은 손해가 없죠. 그러니까 병에게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하지 못해. 손해배상 청구를 못해. 부당이득 청구 못하고 손해배상 청구를 못해. 알겠죠? 오케이. 자, 138. 을이 갑소유 주택을 2년간 임차하는 계약을 갑과 체결하여 그 주택에 거주를 해. 2년이네요. 주택이네요. 자, 그러면 안전을 배려하고 도난 방지 의무 있어 없어? 있어 없어? 임대인은 임차인을 위해서 도난 방지 말숙씨 와야 되겠네. 도난 방지 알겠죠? 해야 돼 안 해야 돼? 안 해도 된다. 말숙씨 없어도 강의하고 있잖아요. 딱 보면 알 수 있죠. 알겠죠? 그래서 도난 방지 등이 부담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근데 어디는 오케이. 숙박 계약에서는 요구된다. 그 다음에 갑의 잘못, 임대인의 잘못으로 해지되죠? 임대인의 잘못이 임대인, 임차인이 잘못했던 게 아니고 임대인이 잘못했어. 그러면 임차인은요 원상회복금으로 부담한다 안 한다? 아니 그게 아니고 봐봐. 내 말 무슨 말인지 몰라? 여기 봐봐. 보라고. 계약 끝났어. 뭐 한 판 더 해버릴 수 있어. 끝나고 나서 계약 끝났어. 그러면 원상회복 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돼. 오케이. 그런데요 임차인이 자기가 잘못해서 끝났어. 계약 원상회복 해야 돼 안 해야 돼? 오케이. 해야 되죠? 임대인이 잘못했어. 임대인 집주인이 잘못했다고. 그래서 계약이 깨졌어. 원상회복 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된다니까. 원상회복은 뭐라 되냐? 임대차가 종료하면 한다고 돼 있어. 누구의 잘못으로 임대차가 종료 안 따져. 일단 임대차가 종료하면 누구의 잘못인 거 없어. 임차는 무조건 원상회복해야 돼. 알겠죠? 그럼 만약 원상회복 안 하면 어떡해? 원상회복 안 하면 누가 해? 임대인이 할 거 아니에요. 그럼 보증금에서 공개할 수 있어 없어? 모든 것을 공개한다고 그랬죠. 이 사람이 원상복구를 안 하니까 법원에 소송을 청구해. 법원에다 소송을 청구했어. 그러면 소송을 청구하면 소송 비용이 나올 거 아니에요. 소송 비용도 공개할 수? 모든 임대차에 관한 모든 것, 임대차에 관한 모든 비용은 보증금에서 공개할 수 있는 거예요. 소송 비용도 공개해. 임대인이 잘못해서 원상 회복을 해야 돼. 원상 복구 안 하면 소송을 해. 소송 비용도 공개하고 원상 복구 비용도 공개하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임대인의 잘못이다. 원상회복을 부담한다. 사소한 파손인데요, 사용 수익을 방해할 정도가 아니야. 그럼 지가 알아서 해야지. 싱크대 막혔다잖아요. 막혔어. 싱크대 막히면 어떻게 하면 돼요? 뚫어뻥 부어놓으면 되죠. 뚫어뻥. 알겠죠? 마트 가면 뚫어뻥 팔잖아요. 그러면 그 뚫어뻥, 그 뻥이야, 뽕이야? 뽕? 뻥? 죄송해요. 애매하게 두 개요. 애매하게 두 개를 중심을 중간에 발음을 했더니요. 뻥이야? 그 뚫어뻥 있잖아요. 뻥 갖다 보놓으면 되죠. 그것을 얘기하죠. 누가 한다? 임차인이 부담해. 임차인, 임대인은 부담하지 않는다 이 말이죠. 갑은 부담하지 않는다. 누가 부담한다? 임차인이. 죄송해요. 갑은 그게 중요해요. 임차인이 부담하지 않는 것이 아니고 임대인이. 화재의 원인이 불명이다. 그러면 가운데 임차인이 입증 책임을 진다. 그 다음에 5번 갑의 동의를 얻어 부속했다. 갑의 동의를 동의를 얻어 부성을 매수, 지상을 매수를 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알겠죠? 부성 매수, 지상 매수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자요. 이제 여기까지 일단요. 문제가 거의 한 100한 몇 문제가 돼가지고요. 그래서, 좀 문제는 임대차고요. 임대차하고, 채권하고요. 좀 양이 많은데요. 일단 여러분요, 쭉 생각을 한번 해보니까요. 웬만큼은요, 전부가 다 터치를 하기는 한 것 같아요. 보니까요. 2번을 했더니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 있죠.